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백석총회가 정기총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회기를 이끌 새 임원들이 선출되고 의미 있는 결의들이 이뤄졌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65개 노회에서 1,500명에 가까운 총대가 참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98회 정기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했습니다. 98회기 주제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한 통합총회의 올해 정기총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첫날 치러진 임원 선출에서는 직전 부총회장 김동현 목사가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가 동해 큰교회 공병희 목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단독 후보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동신교회 김철모 장로가 인준됐습니다. 김동엽 신임 총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섬김의 역점을 두고 총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제가 34년 동안 현장에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섬김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기독교의 신뢰도 회복되어지고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연금재단 문제를 두고는 개막 당일부터 총회 기간 내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통합총회 연금재단은 막대한 투자 손실과 전임 직원의 재정 비리로 진통을 겪어온 가운데 총대들은 지난해 시행된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비리 근절, 수익률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연금 가입자회가 파송한 재단 이사의 자격을 두고는 가입자회가 양분돼 경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관심사였던 목회 세습 금지는 1시간여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져 찬성 870표, 현행 81표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후속 조치 역시 찬성 805표, 반대 31표로 세습 금지를 즉시 시행하고 법조문 등 구체적 사항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기총회 셋째 날 저녁에는 총대원들과 해외교회 참석자, 명성교회 교인들이 에큐메니컬 연합예배로 함께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정기총회에서는 예장 개혁교단과의 통합이 공식 선포되는 역사적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총회 현장에는 양교단 총대뿐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대표들까지 참석해 교단 통합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백석총회는 중형교단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총회장에는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교단 통합이 분열된 한국교회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바른 신앙을 가진 모든 교단들과 앞으로 폭넓게 대화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백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교단으로 세우고 그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 앞에 발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예장 백석 정기총회는 교단 통합에 초점을 두고 총회 일정을 1박 2일로 간소화한 가운데 헌의안들은 소관 부서별로 다뤘습니다. 백석총회는 기존 교단 통합 추진위원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장로제도 신설, 70세 이후 목회자의 노회와 총회에서의 공직 금지 등은 기각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 이후 각각 경기도 화성과 전북 군산, 전남 순천에서 정기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와 합신총회도 임원 선출과 주요 회무를 마치고 정기총회 일정을 끝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헌의안과 결의 내용을 곽영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48회 정기총회에서는 직전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최순영 총회장은 대신 교단의 개척 정신을 살려 3,000교회 목표를 달성하고 총회회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개척 정신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3,000교회를 달성할 것이고 그리고 총회회관 구입한 거를 우리가 헌당해서 세계 선교의 장으로 더 크게 열어가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번 대신 총회에서는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과
기독당 정치 참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으로 추대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신 총회는 지난 회기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대신에 부채 해결을 위해 소정의 재정 기부를 요구하는 한시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1년 동안 총회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총회장이 된 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총대들의 기립박수 속에 부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총회 구입 해관 때문에 일어난 재정적 부담 중에 1년치 이자, 그다음에 1년 후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총회장이 된다면 1억 이상을 기부하는 거, 실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수용하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총대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교단을 탈퇴하겠다며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총회는 회무에서 교단발전특별위원회에 총회 기구 및 노회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1년 동안 연구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목사 안수와 목사 정년 75세 연장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제98회 정기총회에서는 직전 부총회장 이주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장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주영 총회장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통해 교단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혁은 곧 우리들 자신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바른 신학과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모토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허니한중 관심을 모았던 담임 목사 세습 금지 법안은 결국 부결돼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탈퇴했던 합신총회는 이번 회기에서 절대 다수 총대의 찬성으로 한국교회 연합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신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이단 논란이 일었던 인터콥 최바울 대표에 대해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정하고, 지난해 같은 판정을 받았던 장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기자회견과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했습니다. 가계 저주론으로 이단 판정을 받았던 이윤호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데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고 이단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WCC 총회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지난 1월 13일 WCC 총회 한국준비위 측 김사만 상임위원장과 김영주 집행위원장, 한기총 측 홍재철 대표회장, 길자연 WEA 준비위원장 4인이 체결한 선언문, 즉 113 선언문에 대해 WCC 상임위원회가 폐기 처분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WCC 총회 한국준비위 측과 한기총 측이 각각 2명씩 총 4명의 신학자를 추천해 한국교회 앞에 신앙관을 발표하기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WCC 총회 한국준비위 측 김사만 상임위원장, 박종화, 이영훈, 장상, 손인웅 목사 등 상임위원들과 한기총 측 홍재철 대표회장, 길자연, 이강평, 이승열 목사 등이 연대 서명했습니다. 한편 WCC 한국준비위는 역사적인 WCC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하나로 화합해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던 라오스에서 또다시 탈북 고아들이 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 측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인권단체 물망초 재단의 한 관계자는 열흘 전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탈북 어린이 6명과 보호자 1명이 라오스 공안당국의 검문에 걸렸지만 한국 대사관이 기민하게 대응해 이들을 안전하게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린이들의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라 대북인권활동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라오스 한국 대사관 측은 탈북자 문제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은 라오스 국경에서 검문에 걸린 뒤 억류됐다가 강제 북송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늘어난 기독교인 수가 240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기독교 대표회의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중국 제도권의 법적 보호를 받는 3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이 지난 5년 동안 2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5,195곳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고 목사 1,057명과 부목사 482명, 장로 1,443명이 새로 임직했으며 신학대학교는 3곳이 새로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세례교인 수는 공식적인 수치로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등을 포함한 실제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베이징 민족대학 숑쿤신 교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사람들이 영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등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의회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식품을 통한 방사성 물질 섭취는 더 위험한 내부 피폭을 유발하고 특히나 성장기로 세포 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한다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 최대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가득 차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감독제도, 본부 구조 개편, 응급법 등의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문구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 공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회장 제도의 경우 2년 겸임제로 확정했으며 감독회장 자격은 기존 정회원으로 25년 계속 무흠하게 해서 계속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휴직, 유학 등의 경우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본부구조 개편안의 경우 사국일실 일원 이사에서 목회 영상원이 제외된 사국일실 이사로 최종 확정했으며 응급법의 경우 부담금을 기존보다 0.5% 오른 2%를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전직 감독의 호칭 문제 등에 대한 헌법 개정안도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학연구소는 동아시아의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주제로 사업을 신청했으며 학술대회는 내년 5월과 6월 두 차례 한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11일 효를 실천하는 2천여 성도 가정에 행복 나눔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특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USB 성경 1.0을 출시했습니다. USB 성경 1.0에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비롯해 다양한 한글 성경 역본과 4개의 영어 성경,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 및 70인역 등이 수록돼 있으며 히브리어, 그리스어 사전 6개와 영어 사전 2개 등이 실려 있습니다. 국질고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오는 18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사랑과 나눔의 기아체험 홀리캠프를 개최합니다. 홀리캠프는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청장년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강연회, 명사특강,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새벽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가 오면서 꽤 쌀쌀하겠으니 겉옷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춘천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접이식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